1951년 미국에서 한 20대 남자가 대장 내시경 임상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남자의 대장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연구진은 남자의 대장 속에 무언가 보인다는 거짓말과 함께 암일 수 있다며 갑자기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정상적이었던 남자의 대장은 급격히 수축하고 대장 점막의 혈관은 충혈되기 시작했는데요. 남자의 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남자가 참가한 임상 연구의 정체는 정신적 불안감이 대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미국 코넬 대학 엘미 교수의 실험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일부러 남자가 불안감을 느끼게 만든 후 남자의 대장 속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놀랍게도 암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급격히 수축했던 남자의 대장은 모든 것이 실험이었으며 암은 거짓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엘미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 뇌 기능의 변화가 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뇌 장축 이론을 증명했는데요. 최근에는 장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총,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나의 신체 장기처럼 인간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뇌 기능의 변화가 장내 미생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 사례가 있는데요. 연구진은 사나운 쥐와 얌전한 쥐를 동일한 케이지 안에 넣어 얌전한 쥐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든 후 쥐의 장내 미생물 변화를 관측했습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를 받은 쥐의 장 속은 정상쥐와 비교했을 때 장내 미생물의 일종인 코프로코푸스와 슈도부티프리브리오, 도레아의 비율이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코프로코푸스와 슈도부티프리브리오는 장벽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부티르산을 생성하는 장내 유익균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쥐의 장에서는 두 미생물의 수가 감소해 부티르산 생산도 따라서 감소, 이로 인해 혈중 염증 매개 물질인 IL-6의 양이 증가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반면 대사 이상이나 장내 면역 반응의 불균형을 조장해 염증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도레아의 비율은 높아져 염증 매개 물질 IL-6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뇌 기능의 변화가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동물의 건강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결고리를 발견한 실험 결과였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또 한 번의 실험을 실시, 이번에는 항생제를 투여해 장내 미생물의 개체수를 줄인 쥐를 스트레스에 노출시킨 후 장내 미생물 변화와 혈중 염증 매개 물질의 농도를 측정했는데요. 장내 미생물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미생물 비율 변화가 적게 나타난 항생제 투여쥐의 경우 염증 매개 물질의 증가가 유의미하게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는 뇌 장축 이론에서 뇌 기능의 변화가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려면 장내 미생물 환경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험 결과 드러난 것이죠. 인간 실험의 사례로는 호주 스윈번 공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분변 검사 연구가 있는데요. 해당 연구에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은 학기 초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인 시험 기간 동안 자신의 대변을 채취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채취된 학생들의 대변에서 미생물을 검출해 시험이라는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학생들의 장내 미생물 환경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 다른 시기에 비해 스트레스를 받는 시험 기간 동안 학생들의 장내 미생물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유익균의 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반대로 장내 미생물의 상태 변화가 역으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도출한 연구도 있는데요. 2004년 일본 규슈 대학의 노부유키 수도 교수는 장내 미생물을 제거한 무균쥐를 작은 통에 넣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스트레스를 준 후 장내 미생물이 있는 정상쥐와의 스트레스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실험 결과 무균쥐는 정상쥐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해 훨씬 과도한 신체적 감정적 반응을 보였는데요. 정상쥐의 대균을 무균쥐에게 이식해 장내 미생물을 만들어주자 놀랍게도 무균쥐의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서서히 정상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유익균을 이식했을 때 스트레스 반응 완화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도 발견되었죠.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효과는 무균쥐의 나이가 생후 6주 이내일 때만 효과가 있었고 생후 8주가 넘어간 무균쥐에게서는 스트레스 반응 완화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연구를 통해 유년기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뇌 발달, 신경계 형성, 뇌 면역세포와 뉴런의 발달 등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대체 어떻게 멀리 떨어진 뇌의 기능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미주신경을 포함한 자율신경계가 뇌와 장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통해 뇌는 장신경계와 신호를 주고받고 장내 미생물이 생산하는 대사물질과 신경 전달물질에 반응해 뇌 기능을 조절하는데요. 이외에도 대사물질이 혈중으로 이동한 후 뇌와 혈관 사이에 위치한 혈관 내 장벽을 통과해 직접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치거나 염증 반응과 같은 면역체계를 자극하거나 조절해 뇌와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을 이용해 뇌를 치료하려는 시도 또한 이뤄지고 있는데요. 2017년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는 7세에서 16세 사이에 자폐 증상을 가진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여과해 맑은 용액의 형태로 만든 후 음료에 섞어 8주간 섭취하게 하자 놀랍게도 환자들의 자폐 증상이 일부 호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연구진들이 실험 이후 2년간 자폐 환자들을 추적 연구한 결과 연구 당시 환자의 89%가 중증의 자폐 증상을 보였던 반면 2년 후에는 47%가 중증, 경도 및 중등증이 35%, 자폐 진단 기준 이하로 증상이 완화된 환자의 비율은 18%까지 높아졌는데요. 비록 대변 섭취 없이 2년이 지났을 때의 대조군과 증상 완화를 비교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는 실험이었지만 대변 이식을 통한 장내 미생물의 변화 유도가 뇌질환 치료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연구였습니다. 이처럼 장과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장내 미생물은 장뿐만 아니라 뇌, 더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